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어 첫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자어는 다른 급수의 교과서 한자어에 나오는 단어와 간혹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어는 가열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열은 더할 가, 더울 열로 열을 가하거나 열이 더 세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할 가를 보겠습니다. 더할 가는 힘역자와 입구가 합쳐져서 된 글자이고요. 힘역은 쟁기의 모양을 그린 글자인데 쟁기질을 할 때 힘을 써야 되겠죠. 입구는 모양 그대로 이브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더할 가는 힘 있는 말은 설득력을 더한다 또는 그 반대로 힘이 들어간 말은 과장되기 마련이어서 없던 것이 더해진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하다, 가입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울 열을 보겠습니다. 더울 열은 형세세와 불화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형세세는 원래는 밑에 힘역이 있는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약자로 쓰였습니다. 형세 또는 기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울 열은 형세세와 불화가 합해져서 불의 기세가 매우 거세다 라는 의미로 덥다, 태우다,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은 더할 가, 더울 열로 열을 가하거나 열이 더 세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각도는 뿔각, 법도 도로, 각의 크기 또는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뿔각을 보겠습니다. 뿔각의 각골무늬 모양은 이렇습니다. 날카롭게 솟아오른 소의 뿔을 형상화한 붓수입니다. 뾰족한 짐승의 뿔과 주름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뿔이나 각이 진 모서리를 나타내서 뿔, 모퉁이, 각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뿔로 소들이 싸우는 모습에서 겨루다, 다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뿔각은 한 점에서 뻗어나간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뜻하기도 합니다. 법도 도를 보겠습니다. 법도 도는 집엄과 스물입, 또 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대의 치수는 뺨이나 팔뚝의 길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집의 크기를 재고 손으로 재는 것이 20번에 달할 정도로 정확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정확과 공정이 필요한 법도라는 뜻이 생겼고 도구나 자, 횟수 등의 의미와 또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헤아리다 라는 뜻도 생겼는데 이때는 탁으로 읽습니다. 제도, 태도는 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탁지부는 대한제국 때 정부의 재무를 담당했던 부서로 돈을 헤아려 지출하는 부서로 헤아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뿔각, 법도 도로, 각의 크기 또는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강수량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강수량은 내릴 강, 물, 수, 헤아릴 양으로 비, 눈, 우박 따위가 지상에 내린 것을 모두 물로 환산한 분량을 말합니다. 내릴 강을 보겠습니다. 내릴 강은 언덕부와 내릴 강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언덕부를 보면 언덕부의 원형은 이런 모습이고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고대인들의 동굴집을 오르내리는 계단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나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르베 간략형도 이런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의 글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언덕부는 항상 글자의 왼쪽에, 고르브는 항상 글자의 오른쪽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내릴 강은 발이 아래로 향해 있는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두 개의 발이 있는 글자로 걸음보가 있는데 이것은 그칠 지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입니다. 걸음보의 언덕부가 합해진 글자는 오를 척이고 내릴 강의 언덕부가 합해진 글자는 내릴 강입니다. 그래서 내릴 강은 내리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고 항복하면 진을 친 언덕에서 손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항복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수를 보겠습니다. 물수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물의 형상을 그렸는데 가운데 긴 줄은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을, 양옆의 무늬들은 물결 무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의 의미입니다. 헤아릴 양을 보겠습니다. 헤아릴 양은 아침 단과 마을 리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곡식이 들어있는 자루 위에 깔때기가 꽂혀 있는 모습입니다. 마을 리는
잘 싸맨 자루를 그린 동력동에서 윗부분을 연 모습이고요. 가로 왈은 깔때기가 되나 말의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아리다, 무게를 재다, 달다, 분량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내릴 강, 물, 수, 헤아릴 양으로 비, 눈, 우박 따위가 지상에 내린 것을 모두 물로 환산한 분량을 말합니다. 계산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계산은 셀, 개, 셈, 산으로 수량을 세는 것으로 식을 연산하여 수치를 구하여 내는 일을 말합니다. 셀, 개를 보겠습니다. 셀, 개는 말씀언과 열십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말씀언은 소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소리음과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러나 소리음은 윗부분은 설립으로 아랫부분은 가로왈로 바뀌어졌고, 말씀언은 한일이라는 부수가 4개가 있고 그 밑에 입구가 있는 모습이 되었는데,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은 4번 생각할 만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에서 한일이 4개가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십은 딱 10개의 숫자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두 손을 쫙 펼친 숫자, 즉 큰 수, 많은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개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숫자를 세다, 헤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셈산을 보겠습니다. 셈산은 대나무 죽과 눈목, 밭들 공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대나무 죽은 여기에서는 계산할 때 사용하던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산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눈목은 사람의 눈을 그린 것이고요. 밭들 공은 양손을 나란히 위로 내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셈산은 두 손으로 대나무로 만든 산가지를 들고 눈으로 찬찬히 살피고 있는 형상으로 셈하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셀개, 셈산으로 수량을 세는 것으로 식을 연산하여 수치를 구하여 내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 첫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열은 더할 가, 더울 열로 열을 가하거나 열이 더 세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도는 뿔각, 법도 도로, 각의 크기 또는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강수량은 내릴 강, 물, 수, 헤아릴 양으로 비, 눈, 우박 따위가 지상에 내린 것을 모두 물로 환산한 분량을 말합니다. 계산은 셀개, 셈산으로 수량을 세는 것으로 식을 연산하여 수치를 구하여 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